자, 이어서 따끈따끈한 소식들로만 모아봤습니다. 모닝 뉴스. 오늘도 6개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은 젠슨왕 CEO의 이 삼성 감싸기 좀 나오는 모습들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에 대한 얘기, 그리고 K바이오와 관련된 학회 모멘텀, 그리고 개별적인 효성중공업이나 LNF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뉴스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젠슨왕 CEO가 삼성의 HBM 인증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전에 있었던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 테스트 실패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지금 단연 뜨거운 키워드는 동해에 대한 석유 매장인데요. 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했던 액트지오 측이 오늘 입국하게 됩니다. 방한 가운데 기자회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에 아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전문 학회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인데요. 효성중공업이 모잠비크의 전력망 계약을 428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NF가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데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김물가가 17.8%나 올랐는데요. 계속해서 김물가 올라가게 되면서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6가지 소식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해 인증 테스트를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지금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에 대한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엔지니어링만 한내연 된다면서 다만 아직 안 끝났고 어제까지 끝났으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앞서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젠슨왕 CEO가 여기에 대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고 외신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황 CEO는 거기에는 실제 이야기가 없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부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시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당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는 곳이 지금은 반도체 업계에게는 큰 화두입니다. 주가에도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해서 DI나 워트, 샘CNS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외에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은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고공행진하면서 86,000원까지 터치했던 삼성전자 4월 8일에 터치가 있었고요. 다만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월부터 이 전반적으로 한 매체에서도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HBM과 관련돼서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5월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을 당시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6월에서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젠슨왕 CEO가 멘트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삼성전자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장 주가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어제까지도 오전장에서 탄력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를 분석한 곳이 바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가 오늘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
했는데요.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로 일단은 한국에 대한 방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석유공사의 고위 관계자와 정부에 대한 관계자들을 일제히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석유공사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레우 박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광구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둘러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평가한 액트지오에 대한 호기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트지오의 책임자인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나서서 팩트체크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 되지 않을까 이 기자회견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립니다.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화성밸브,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 이 관련된 뉴스가 불거졌을 때 지난주 금요일 혹은 어제까지 화요일까지를 포함했을 때 한 번쯤은 상한가에 도달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6월에 이 아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전문적인 의약품에 대한 학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학회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줄줄이 출격을 하게 됩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고 있는 아스코부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간질환, 혈액 질환, 비만 당뇨 등 분야별 전문 학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각사의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실제 국내의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달에만 6건에 달하는 질환별 국제학회에 순차적으로 나서서 각사의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초기 임상 단계부터 이미 허가를 획득한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데이터까지 다양한 발표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일단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학회는 단연 아스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의약품인 항암제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 규모의 특성상 각사별 성과 발표는 대형 기술 수출이나 M&A로 이뤄지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국내사들도 역시나 올해 국산 항암 신약 중 최초로 미국 허가에 도전 중인 유한양에게 레이저티닙과 HLB의 리보세라닙이 나란히 병용 3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셀트리온, GC셀, 동아ST, 한미약품까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이 한 주가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학회들이 많이 예정돼 있고 내용들이 나오는 만큼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함께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된 기업들 위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효성중공업이 모잠비크 국영 전력청 EDM과 428억 원 규모의 모잠비크 전력망 강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효성중공업은 2029년까지 모잠비크에 있는 220kV급 초고압 변압기 14기를 교체하고 증설 공급하게 되는데요. 변전소 설비 개선과 용량 증대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향후에 모잠비크에 대한 전력 소비량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타나는데요. 노후한 변압기와 주변 변전소에 대한 기자재 교체, 증설이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에 모잠비크 가자 지역의 전력화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아프리카 전력시장의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미비아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기기를 공급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을 그동안 공략해 왔는데요. 실제로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 금액이 5천억 원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효성중공업의 핵심 전력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관련 기업으로는 효성중공업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개별 소식입니다. LNF가 자회사 JH화학공업을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LNF에 따르면 JH화학공업은 먼저 전처리 사업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는 후처리 사업까지 확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원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폐배터리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산되는 블랙맥스의 순도와 이 공정 속도인데 JH화학공업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업계 평균 대비 3배 정도 폐배터리의 처리 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고 2단계 증설 시 폐배터리 분해 등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 사업을 안정화한 뒤에는 해외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LNF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김물가가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김물가가 전년 대비 17.8% 오르면서 2018년 1월 이후 상승률이 6년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김물가의 상승률은 지난 1월만 하더라도 1.2%에 그쳤지만 2월에는 3.1%, 3월에는 6.6%, 4월에는 10%, 그리고 지난달 17.8%까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공식품인 막김의 물가 상승폭도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막김 물가는 8.1% 오르면서 2022년 12월 이후에 거의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김 등의 이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은 외국에서 김이나 김밥이 K푸드로 부상하게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수출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은 줄어들었고요. 김의 가공 전 원료인 원초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마른 김에 대한 도매가도 전년 대비 무려 56%나 큰 폭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식품주들이 랠리를 펼쳤을 때 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CJ시푸드나 한성기업, 사조시푸드, 동원 F&B 같은 종목들 김과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으니까요. 주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모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